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험일보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2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반가운 소식, 반가운 분이시죠? 의정부시 의회 5대 의회 후반기 의장님을 지내신 안계철 전 의정부시 의회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이렇게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역시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한 거는,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탈당했던, 일부가 이제 바른정당으로 가서 창당을 하고, 최근에 바른정당으로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입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예, 예. 이렇게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정치 개편이나 정치 행보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 관련돼서 의장님이 또 이 지역의 원로 정치인이시고 또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자유한국당 이렇게 계속 당을 지키셨던 원로 정치인 한 분으로서 요 경기도 아니면 전국 아니면 의정부 이렇게 다각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요즘 이게 벌어지고 있는 바른정당 입당에서 자유한국당 이렇게 벌어지는 요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고견이나 이게 뭐 생각을 좀 듣기 위해서 이렇게 전화 연결했습니다. 일단 우선 예. 이게 이번에 이제 강세창 씨가 전에 이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1월 달에 계시다가 바른정당으로 이제 나갔다 다시 입당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진단을 좀 해주시죠. 그 상황에 대해서. 예, 우선 저한테 원로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예, 글쎄 제가 그런 자격이 되는 건지 그거는 그거는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예, 지금 작금의 상태를 보면 보수가 분열이 됐다가 보수가 다시 합치는 그런 결론입니다. 의정부시로 봤을 때는요. 의정부시에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강세창 그 당시에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었던 분이 바른정당으로 가면서 바른정당에 맡았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당시에 강세창 위원장의 뜻이라는 것보다는 중앙정치에 계시는 분들의 그 뜻이 그분이 아마 맞다고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동참해서 가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분들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복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보수가 통합된 데는 그런 명분 하에 다시 그분들이 갔는데 그 역시 지금 요번에 강세창 전 바른정당 위원장께서도 아마도 제가 언론에 대놓보면 새누리당으로 다시 복당을 하고 현 상태는 아마 이제 평당으로 있지 않았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전 한편적으로는 강세창 위원장이 중앙에 계시는 분들의 뜻에 따르는 것도 있지만 아마 그분의 소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가지 않았느냐 분열이 돼서 지금 현재의 이 정부의 일부라도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힘을 쓰고 할 수 있는 놔야 되는 그런 위치로 좀 가지 않았나.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시 복당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복당한 계기로 해서 다시 보수 의정부시, 제가 지금 전제는 의정부시입니다. 의정부 시민들의 보수들이 다시 한번 좀 분열되지 않고 합치는 그런 계기가 다시 또 모티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야 될 것이고요.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이렇게 이제 자유한국당을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살 길만 찾아온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시간적으로 네. 공교롭게도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렸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분당을 해서 나가다 보니까 네. 보수가 분열이 되고 대선도 실패했고 네. 여러 가지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뭉치자라고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린 거죠. 물론 한쪽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도 의식을 했다고 봐야 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부분보다는 더 그 통합을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합친 거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정치는 명분하고 실리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네. 그래도 다시 합당하거나 뭐 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움직이려면은 정치인은 공인이다 보니까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명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출당을 시켰지만 그래도 아직 친박 세력들이 이제 잔존하고 있잖아요. 강세창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친박 세력을 이제 비판하면서 탈당한 상황에서 다시 입당한다는 건 명분이 좀 약간 약하지 않냐 이렇게 또 주변에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럴까요? 생각하시나요? 예. 그럴까요? 그것은 그때 탈당을 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을 우리 속된 말로 말아먹었다. 네네. 아주 망쳤다. 예. 보수를 엉망키로 해놨다. 네네. 라고 해서 그게 싫어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단은 당적을 없어졌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명분이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명분은 확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자체를 명분을 확보했다 이거죠. 예. 그러면은 그분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의 소신인 개혁보수라고 이제 내걸고 있는데 자신들의 개혁보수의 그런 정치적 기치를 내걸고 당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이나 뭐 그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부분은 제가 유추해서 생각을 한다면 예. 바른정당에서 가신 복당한 의원들과 현재 자유한국당에 계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이 돼서 가지 않았을까. 맹목적으로 가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미리 이제 사전 조율이 좀 있었다. 중앙에서. 예. 미뤄짐작컨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약간 정계 개편이 있는 건가요?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없을 수는 없겠죠. 아마 하여간 소폭이라 해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왜 확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지금 복당한 분들의 이제 11분이든 10분이든 그분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따라갔다 다시 복당을 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의 자리 보존은 아마들 얘기가 나눠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이제 우리 의장님 개인적인 이제 유추하시는 거죠? 개인,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온다고 해서 이제 사육당 이제 명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자기네 들어와서 자기네 소신이껏 이제 당을 개혁하거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공감이 가는데, 와서 그러면 그만한 능력이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한 그런 공간이 있을까요? 의정부시를, 의정부를 국한돼서 말씀드릴까요? 저는 충분하게 요번에 간 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분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상당히 소신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강합니다. 옳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의 불이익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갑니다. 그분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 실명을 거론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다 공인들이에요. 실명 거론하기 그러시면 이니셜이라도. K죠? 그래요? 예. 누군지 알겠네요. K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과는 그 몇 년을 그 의회 의원 생활도 같이 해봤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안다고, 네. 이제 제가 그 자신있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소신 있고, 네. 예, 의지 강하고, 예. 예, 불이익이 오는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 그 길을 택하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쉬운 얘기로 정도를 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네. 그분이 가서 뭐 어떤 부분이 뭐 이익이 있고 어떤 부분이 뭐가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은 아마 충분하게 예.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 이제 일단은 입당했으니까 입당해서 나름대로 또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이 있다. 그렇죠. 그럼 기존에 있던 또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네네, 또 뭐 네네. 반발하지 않을까요? 이거 네. 참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뭐한. 일단은 국회의원이든 하여튼 무슨 그 높은 자리에 뭐를 하겠다고 하면 예. 정말 큰일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큰일을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소탐 대실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인위에 그 몇 사람들한테 막혀서 예. 그분들이 어우 해준다고 해서 예. 내가 다 된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음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되죠.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중앙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되면 네. 적어도 자기 그가 지역에 있는 네. 우리 그 서민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네.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네. 많은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지금 당장은 싫어도 네. 그것은 그 사람을 쓴소리에 해도 예. 그렇구나라고 포용력을 갖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몇 사람들의 그 인위장벽에 가려갖고 네. 너는 제 사람은 아니다라니까는 거기에 역시 아니구나 하고 그 부안해동하는 사람들한테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해장벽이든 뭐 이런 거에 둘러싸여서 그 뭐 멀리 이제 근시안 쪽으로 말고 뭐 멀리 보고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올라가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간다고 하게 되면 네.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이거 제가 얼핏 이제 우리 의장님 말씀하시 들으니까 좀 뭐 이런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체제에 좀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불만은 아니고요. 제가 불만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저는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 의정부 시민으로서 네.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네. 예, 그런 정도의 포용력, 네. 이런 것이 높은 분이니까 없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참 안 계시네요. 예. 예, 그런 거,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갖추고 두루두루 갖춰서,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의장님 조남이 안계철이니까 안 계시는 동생 아니에요? 농담이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원로 정치인이신 이렇게 안계철 의장님이 이렇게 이제 포용력을 가져라 후배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아주 쓴소리를 하신 게 저는 이렇게 왠지 와닿는 부분이 있는데 뭐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운 소리 같습니다. 고마운 말씀 같고. 예, 듣는 분들이 제가 모두의 말씀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해서 충정 어린 마음이라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이 있으니까 충고를 하는 거죠. 애정이 없으면 애정마저도 없으면 무시를 하죠. 그렇죠?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 뭐 지방선거에 여러 차례 이제 나가셔서 이제 당선도 되시고 또 뭐 이제 고배도 마신 적도 계시고 그런데 향후 이제 의정부나 뭐 경기도 지역 지방선거에 대한 뭐 전망이나 이런 게 좀 아직 좀 이르지만 좀 가능할까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만 또 얘기하시면 또 네. 예.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그 돌아가는 우리 예. 의정부 시를 보면, 네. 의정부 시를 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죠. 네. 지금 현재로서 보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일일 들어서, 네. 요즘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그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네. 한 가지를 우선 말씀드린다면, 저는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중도 포기를 했는지, 네. 왜 그것을 양주한테 남기겠다고 했는지, 네. 예, 끝끝내, 그리고 또 바쁜 와중에도 또 판교까지 가서 양주시를 응원을 했어요. 네. 그 테크노밸리가 양주시를 유치할 수 있도록. 네.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다 더 그냥, 우리 농담으로 2회, 3회를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테크노밸리가 지금 양주시만 된 게 아니라 저 상계시가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돛당조를 갔더라면, 의정부시가 그것을 또 선정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어느 부분도 아마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왜 중도 포기를 하고 이렇게 다른 시한테 양보를 했는지 그런 것이 조금 좀 의아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런 부분은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의정부시에 빚이 없다. 일반에게 빚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건 더 유치 안 해도 된다. 라는 이렇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별의별 생각이 다 든 겁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시의 살림을 더 살뜰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정부시에서 정말 행복 특별시에서 시민으로 갈 수 있는 그를 만들 수 있는 자질을 가진 그런 분들을 이번에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살찌는 거로 따지면 안병윤 시장이 잘한 거 아닌가요? 부채 제로도 만들고. 역대 시장 중에 부채 제로 만든 시장은 안병윤 시장이 유일한 것 같은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네, 이제 네. 그것은, 살림살이까지 제가 일일이 물론 노력한 부분은 많이 있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네. 예, 그리고 테크노밸리 같은 건 이제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네. 또 일부에서는 이게 테크노밸리 양주에 위치하는 지역이 양주역 앞쪽이지 않습니까? 부지가. 예. 예, 그래서 의정부하고 연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원금 받는 것도 있지만 시에서 또 조성하는 금액도 있고 그런 부담도 안 가지면서 기대 효과나 개발 효과는 의정부에서 또 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경기부 테크노밸리를 왜 갔는데 유치를 했는데 왜 의정부도 갔으면 했을 건데 이거는 결과론적인 걸 전제로 하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결과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양주까지 안 됐다 그러면 네. 의정부에서도 안병윤 시장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또 그거를 양보를 하면서 양주가 결과론적 얘기예요. 양주가 이제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얻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제 개발하는 지역이 멀리 저쪽 안쪽에 있다면은 의정부의 파급 효과는 없지만 이 양주역 쪽으로 개발하면서 부지가 의정부하고 녹용동하고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양주는 또 다액적 도시라 주변에 또 도시 개발이 없고 그다음에 결국 의정부의 주거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의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교통 환경을 그러다 보면은 의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효과를 또 부수적으로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민주당 양주 지역 정성호 국회의원이 와서 의정부시에서 브리핑할 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양주지만 실은 의정부나 하나가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개발 이익도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것도 현명하게 판단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일부에서. 그럴까요? 양주에서 그걸 유치했다고 해도 아까도 말했지만 지리적이나 이런 위치적으로 의정부에서 그런 걸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구태여 그걸 의정부에서 꼭
안 될 것 같은데 뭐 됐다, 될 것 같은데 안 됐다 이거보다도 뭐 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의정부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요. 네. 그 시장 입장에서는 전체를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걸 또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판단했던 게 현명한 거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제 생각만 말씀드린 거니까. 아, 왜냐면은 그게 네. 또 우리 의장님 생각만 들으면 또 일방적이 되니까 저도 이제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또 균형이 맞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다 각자 입장이 있으니까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겠죠. 하여튼 이렇게 고맙습니다. 좋은 이게 고견 주시고 그 의정부 지역 또 돌아가는 정치 상황 또 이렇게 또 예리하게 또 분석해 주시고 현 또 이렇게 의정부의 수건 사업 같은 거 이제 문제 같은 거 아까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이런 문제 같은 거 또 고견 주셔서 사람 이제 이렇게 40만 넘게 사는데 다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다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또 들을 수 있는 게 또 그런 게 또 어우러져야 되는 게 또 우리 또 이렇게 지역을 발전하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또 다음에도 또 의장님 또 이렇게 전화 연결해서 또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또 주셔서. 아이, 아닙니다.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또 듣자고 하니까. 아유,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요거 저기 유튜브 올라가면 청취율이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의정부시의회 안계철 전 의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